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어딜 가나 그린, 녹색 경제가 화두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일자리도 늘린다는 청사진을 정부도 내놓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 소비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는 어떤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정부가 추진한다는 스마트 그린 도시는 뭐고, 혹시 우리 동네로 오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의 호모 이코노미쿠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 이 관용차를 수소차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뭐 전기차, 수소차 이제 가끔 타고 다니는 모습을 도로 위에서 보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내연차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 이런 미래의 환경차로 갈아타게 하려면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어떤 혜택, 당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당근은 차량 가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이제 주는 것이고, 네. 원래는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네. 내년에는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수소차 경우에는 원래 3,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400억 원으로 올해 비해서 한 25%가 느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혜택을 하이브리드 차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이브리드 차는 우선 대상이 아닙니다. 네. 대상은 아니고요. 주로 수소차, 전기차가 대상이 됩니다. 네. 네. 또 이 소비자들한테 유지 비용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유지 비용은 뭐 지원이라기보다는 유지 비용 자체가 적습니다. 이를테면 충전하게 되는 그 전기 충전료 자체가 네. 현재 지금 기름값에 비한다면 한 40 내지 60%, 뭐 혹은 그 이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 유지비가 덜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는 이 부품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런 그 부품들을 예컨대 교체하는데도 비용이 별로 안 들고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 차를 쓰게 된다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좋은 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양산 계획도 갖고 계실 텐데 일단 정부에서 보면 2025년까지 수소차는 20만 대 그리고 전기차는 113만 대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존 전통 산업과의 충돌, 예를 들면 기존 내연차 산업이 위축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걸로 보는데, 자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시장을 먼저 형성하는 겁니다. 네. 시장 스스로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인데 대개 연간 한 20만 대 차량이 이제 공급되면 그 차종의 시장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0만 대가 시장에서 스스로가 수요가 창출돼서 소화가 되게 된다면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이제 경쟁이 있어지게 된다면 내연기관차는 자연스럽게 생산을 줄이게 되고 시장에서 스스로가 이제 생산을 조금 줄여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 생산이 이제는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것이 뭐 우리가 굳이 강제를 안 해도 시장 스스로가 변해갈 것을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시장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책을 주고 있고 제도적인 어떤 그런 여러 윤책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계신데 지금 미국에서 들리는 소식에 가면 조금 불안한 느낌도 드는 게요. 수소차 회사 니콜라 같은 경우는 사기 의혹에 휘말려 있고 또 이제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지금 실적에 비해서 너무 시가총액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우리가 좀 견고한 제조업 기반 없이 이런 증시 파티에 좀 휩쓸려가는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저는 실물 경제가 든든하면 주식시장도 든든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뭐 전통적으로 상당히 강했죠. 근데 이걸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우리나라 주력 그 자동차 회사가 상당히 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소차를 내놓고부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보급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생산 규모를 늘리고 생산 대수를 늘리는 뭐 저희들이 뭐 굳이 요청을 안 해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그에 따른 주식의 가치도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장관님이 구상하시는 그런 뉴딜, 그린 뉴딜의 이제 최종 목적지는 이제 탄소 제로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61개국 중 58위. 그래서 뭐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다라는 비판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은 다 그걸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극획한 산업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산업 구조를 운영해 왔던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소득도 그 산업을 운영한 덕분에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런 지표들은 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생산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정부는 바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그린 뉴딜은 네. 그런 전환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좀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참 파란 하늘을 많이 볼 수 있었던 네. 것 같고 미세먼지를 많이 체감을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초미세먼지 조음 일수가 93일. 예. 이게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수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크게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기상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하면 코로나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기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네. 한 반 정도. 그다음에 정책 요인 다시 말씀드려서 뭐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거나 경주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또 미세먼지를 많이 우리가 줄이고 있는데 네. 그 정책 기여도는 한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상 요인, 정책 요인 다 같이 복합적인 요인이 예, 됐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예. 같아요. 환경 분야에서 30년간 몸담으셨지만 전공은 도시계획학. 네. 네, 이 전공을 잘 살린 게 또 이 스마트 그린 도시일 것 예. 같습니다. 자, 지금 구상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 친환경 도시 25곳을 공모 중인데 언제, 어디서 볼 수 있게 될까요? 뭐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선정이 될 겁니다. 전국에 25군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3년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10가지 이제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그걸 공모를 할 때는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쟁을 통해서 그걸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의 적응력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 도시의 녹색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일종의 시범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시를 녹색 도시로, 친환경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하나의 생태 환경적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사업의 단위는 대개 하나의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여름 참 바쁘셨죠? 이제 네, 역대 그렇습니다. 최장 장마 태풍까지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댐 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좀 내년에는 좀 대비책 갖고 계세요? 뭐 지금 이제 댐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이제 거기서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그 심화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강우의 패턴이 바뀌고 예측 불가능한 집중 강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홍수 피해도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홍수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사전에 네. 강구하는 것이 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바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상청, 수장공사, 환경부 등등이 다 힘을 합쳐서 네. 일단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참 환경부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